대구와 경북, 경남, 울산까지 영남권 4개 시도 단체장들이 오늘 밀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공항 입지를 예정대로 발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새누리당 낙선 탈당 지역의 당협위원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작은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데 마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가 일반화되면서 시간에 쫓긴 배달원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부산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서면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자 오늘 부산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장 도지사가 밀양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부산 정치권을 비난하고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대구와 경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지사가 지난달 17일에 이어 또다시 밀양에 모였습니다. 유치행위 금지라는 합의를 깬 부산시에 경고를 했지만 자제는커녕 부산 정치권까지 나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도지사들은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해야 할 정치인들이 깜깜이 용역, 불공정 용역 등 전혀 근거 없는 말로 정부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무책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치적 이용과 그리고 또 이것을 방해하려는데 흔들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백년 대계와 남북권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만큼은 예정대로 반드시 신공항을 추진하라. 또 영남권 신공항은 무엇보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특히 국가 비상사태 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보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안전지대에 공항을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왔을 때도 안전하게 정부도 반드시 신공항 입지 발표를 이행하고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북권 4개 시도지사의 이번 두 번째 밀양 회동은 날로 거세지는 부산의 정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 간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 국토교통부의 입지 용역 결과 발표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20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대구 경북은 이철우 의원 1명만 정보위원장을 차지한 반면 부산은 기획재정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3자리를 차지해 대구 경북의 정치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 핵심 상임위를 장악하게 돼 당장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있어 정치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지역 정치권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달 음식이 많은 중국 요리집과 치킨집들이 배달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 전문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배달원들이 위험한 운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히고 고개 운전을 하다 쓰러집니다. 영상 속 오토바이는 배달용 오토바이입니다. 어둠이 깔릴 무렵 대구 도심, 건물 옥상에서 바라봤습니다. 신호를 어긴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서로 엉키기도 하고 인도에서 빠져나와 중앙선을 넘기도 합니다. 배달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쫓기죠. 음식을 15분 안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업소에서 다른 업소에서도 막 이렇게 물량이 많이 터지면 저희가 그 완료 시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배달 대행업체에 가봤습니다. 주문 시스템을 보니 배달 주소와 주문 금액, 몇 분 안에 도착해달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건당 배달원이 받는 돈은 평균 2,500원. 또 배달 운전자들이 개인 사업자다 보니 여기서 오토바이 대여 비용, 보험료, 기름값,
수수료 등을 떼고 있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좀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영세 업자다 보니까 렌탈 하면은 뭐 30, 한 달에 뭐 보증금 30에 4, 50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배달 전문 업체들이 배달을 맡는 것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위험도 더 커졌습니다. 시간을 쓰면 그렇게 대학생들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돈을 한 달이라도 더 받으니까 공무원 부담이 있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오토바이의 유상운송 보험료는 사고가 많다는 이유로 음식점이 직접 쓰는 비유상운송 오토바이 보험료보다 2배 정도 비쌉니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질입니다. 이 방금 보신 것처럼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은 다른 운송수단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마저 거부당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배달 오토바이 할부 판매업체. 책임 범위가 넓은 임의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손실 부분을 여러 보험사가 분담하는 공동인수제도를 사용해 보험에 가입하면 번호판을 달고 영업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30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히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한 3개월 동안 또 우리가 더 이상 번호판을 달 수가 없으니 이런 식으로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보험사들은 공동인수로 넘어간 위험 물건을 반드시 가입시키기로 하고 금융당국의 인가까지 받았지만 현실에선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동인수 보험료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보험을 의무보험을 이륜처리를 받지 말고 올해 공동인수를 넣으시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사들이 공동인수를 거절하다 보니 불법이 벌어진다는 의심도 나옵니다. 보험개발원이 공동인수 물건을 시장 점유율대로 보험사에 무작위 배당하는데 가입이 잘 되는 보험사에 배정되기 위해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에 필수적인 서류들을 여러 개 위조해 신청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몇 번,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주변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업체 간의 보험 가입이 손이 끌다 보니까.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올해 12월쯤 공동인수 제도를 손볼 계획입니다. 감독원 중심으로 해서 협정을 이제 어떻게 바꿀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보장 범위가 넓은 임의보험 대인 배상까지 가입한 오토바이는 12만여 대, 전체 오토바이의 5.7%에 불과합니다. 그 사이 보험사는 폭리를 취하고 배달 대행 운전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성공을 거둔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대구의 교육 정책을 보도해드렸는데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작은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데 곳곳에서 마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1981년 개교한 대구시 북구의 대동초등학교입니다. 최근 4년 사이 본관과 후관 연결, 교문 현대화 등 시설 개선에만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 1일자로 1.5km가량 떨어진 학교로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학생이 149명에 불과한 학교를 적정 규모 학교와 합쳐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인구 감소 폭이 더 이상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학 거리라든가 인근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현황 등을 감안해서. 그런데 대동초등학교는 2013년과 지난해 두 차례나 높은 교육력을 인정받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됐습니다. 학교 폭력을 비롯한 각종 평가에서도 최상위권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애들이 학업 성취도나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들이 느끼는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우수하고 진짜 지원 장려해야 될 학급이 지금 나는 대동초등학교라고 보거든요. 대구시 교육청은 대동초를 비롯해 내년 3월까지 학생 수 200명 이하의 2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 등 4개 학교를 인근 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행복학교로 지정하고 큰 돈을 투자해왔지만 이제는 거꾸로 작은 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의 새누리당 후보가 떨어졌거나 공천을 하지 않은 지역구에서 누가 당협위원장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와 대선을 앞두고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당의 지역구 책임자인 당협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지만 대구 북구을과 수성갑, 수성을은 새누리당 후보가 낙선해 이런 관례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낙선자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몇몇 인사들이 당협위원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당협위원장이 새로 선출돼야지 4년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대선 때 당협위원장으로서 기여를 해야 저희들이 만약 집권했을 경우 장관이라든지 여러 차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수성을과 동구을은 각각 주호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복당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복당 여부도 전당대회 이전에 확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복당이 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다 비박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총선 1년 뒤에 뽑는 당협위원장 인선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두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조직위원장을 교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당권을 잡으려는 사람과 당협위원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하고 싶어 하죠. 심지어 일부에선 당협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돕지 않았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당협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의회는 내일 개원하는 제242회 정례 회기 중 이달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제7대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대구시의회 의장에는 삼선의 김희식 현 부의장과 김창은 류규하 시의원 등 3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명의 부의장과 6명의 상임위원장 선거에는 약 20여 명의 후보가 물밑에서 뛰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의 유력 후보였던 장대진 현 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선거가 새누리당 중앙당으로까지 비화돼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입당을 신청한 영주 출신 박성만 도의원도 무소속의 한계를 느낀다며 어제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 선거는 김천 출신 김은규 의원과 영천의 한혜련 의원 등 2파전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줄면서 포항 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철강업계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를 비롯해 철강 관련 업체가 몰려있는 포항철강공단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체 340여 개 공장 중에 가동 중인 공장은 300여 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2단지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지만 철강 경기 침체로 예년보다 통행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포항공단의 생산과 수출도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포항공단의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8% 감소했고 수출은 34.7% 줄었습니다. 포항공단 내 고용 인원도 지난해보다 900여 명이 감소한 14,9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속된 철강 경기 침체로 생산과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상태이며 가동률 또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정부와 기업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철강업종의 침체를 넘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 쓸 때 우리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양보하면서 우리 지역 기업 간 M&A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체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좀 더 심각하게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8월 기업 활력 제고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철강 업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보이고 있어 철강 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시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대구시와 교육청, 경찰청, 50보병사당이 민관, 군과 함께 혈액 응급수급 체계 협력을 위한 공동 협약식을 열고 있습니다. 매년 동화절기 때는 혈액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이번에 민관군 손을 잡아서 동화절기 혈액 해소를 위해서 저희 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혈액원은 앞으로 혈액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곳곳에서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복숭아 생산지인 청도의 복숭아 공판장이 오늘 올 들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청도 농협과 산서 농협 공판장이 문을 연 가운데 오늘 공판장에는 백미와 황도 등 조생종 복숭아와 자두와 매실 등도 출하돼 지역 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중간 상인들의 활발한 경매가 이뤄졌습니다. 대구시 북구 체육회 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강북 게이트볼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게이트볼 경기는 노인들에게 생활체육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대회는 세계 게이트볼 대회에서 적용 중인 국제적 규칙 속에서 24개의 팀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칠곡군 양목면의 경호천 1교 준공식이 오늘 지역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2014년 착공에 총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들여 오늘 준공된 경호천 1교 덕분에 그동안 4km 이상을 돌아다녀야 했던 이 지역 주민들의 통행이 훨씬 편리하게 됐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대구 향제 줄풍류 보존회는 오늘 저녁 수성 아트피아에서 2016 정기 연주회 풍류랍 공연을 열고 조창훈 씨가 대금을, 윤선숙 씨가 거문고를 연주하는 등 대구의 옛 정신이 깃든 풍류를 복원해서 연주했습니다. 줄풍류는 거문고와 가야금, 해금 등의 줄악기가 중심이 된 음악을 가리키는 말로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대구의 줄풍류를 보존하기 위해 향제 줄풍류라고 지칭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릉도 일주도로가 오는 2018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대 난공사로 꼽히는 1.5km 내수전 터널이 관통됐습니다. 1,400억 원이 투입되는 울릉도 일주도로 유보 구간 공사가 끝나면 선목에서 내수전까지 차량으로 10분 만에 갈 수 있어 1시간 30분 이상 되돌아왔던 불편이 사라지면서 연간 90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울릉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경북 정체성 포럼 성과 보고회를 열고 경북의 정체성 확산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를 정체성 확산 원년으로 정한 경상북도는 앞으로 전문 강사 양성과 초, 중 등 선도 학교 운영 등을 통해 정체성 확산에 나서고 이를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정체성 찾기 사업에 나서 지난 2014년 1차로 정의, 신명, 화의, 창신 등의 4대 정신을 집약해 이론적 집대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칠곡군 외관 1산업단지 안의 배수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환경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칠곡군에 따르면 어제 오후 외관 1산업단지 안 배수로에서 무게로 10kg,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칠곡군은 물고기를 수거하고 시료를 채취해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수십억 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3살 배모 씨 등 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하고 이 사이트에서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2억 4천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배 씨 등은 지난 2014년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일본 서버를 이용해 도박 사이트 2개를 만든 뒤 회원 2천여 명을 모집해 82억 원대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회원 2,000명으로부터 도박 자금 150억 원을 입금받아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30살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